하루 10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자, 벌써 2월도 20일까지 왔네요. 목요일 마감입니다. 지난밤에 미증시는 관망세로 마감이 되었고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거래일 연속에서 급등을 해줬죠. 추세선 돌파하면서. 자, 여기가 2차 목표 밴드였고 여기 위로 3차 목표 밴드죠. 자, 화요일 여기서 가이드 드렸어요. 3차 목표 밴드. 그 다음 수요일 어제 급등이 나오면서 3차 밴드 살짝 아래까지 딛고 난 다음에 오늘 조정이 나는데, 자, 오늘 캔들의 중심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요 마크죠. 어제 캔들을 클릭하면 이렇게 어제 캔들의 중심이 표현이 됩니다. 장중에 어제 캔들 중심을 정말 많이 흔들었어요. 자, 어제 캔들 중심이 2650포인트 전후반이죠. 2650포인트. 장 초반에 2650포인트를 건들고 여기서 중심 받고 반등하는 듯 하더니 12시 반 정도 돼가지고 그들을 쑥 밀려서 여기 지지받다가 깨고 쭉 밀렸는데, 장 후반에 여기 끌어올리면서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십자 도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캔들이 안 좋은 것은 8거래일 만에 최초로 음봉이 발생했다. 일단 긴장. 하지만 아직까지 추세를 깨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캔들의 중심은 지켜줬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가 2차고 여기가 3차잖아요. 여기 1차 넘어갈 때부터 비중을 하루에 누구는 2%, 누구는 3%, 누구는 5% 매일 조금씩 줄이자. 이때 주식 비중이 80%였다면은 여기 뭐 75, 70, 65, 60, 2차 밴드 왔으니까 좀 더 뭐 10% 이렇게 줄이면은 뭐 또 50, 또 이 3차 밴드 금방까지 갔으니까 45, 40, 35. 지금 이렇게 비중을 쭉 줄였죠. 그죠? 지금 아무리 많아도 주식 비중 50% 이상은 없으실 거예요. 물론 지키신 분들은. 지금 주식 비중이 90% 이상 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주식 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조정에 물리고 그 다음 반등할 때 내 종목 안 올라가고 다른 종목도 올라갔는데 난 구경만 하고, 이 현상을 분명히 겪으실 거예요. 이미 비중을 줄여왔기 때문에, 자, 이것이 시초가 되어서 무너진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다. 그죠? 단기적으로는 지금 고평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평가 구간이에요. 그죠? 단기 고평가, 단기 저평가, 단기 고평가, 단기 저평가. 하지만 길게 보면은 장기적인 저평가 구간. 그죠? 지금도 이제 단기적인 고평가고 장기적인 저평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면은 장기 저평가 구간에서 쭉쭉쭉쭉 매집을 하면 된다. 지금 현금화 시킨 것을.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 양봉도 깨고 오선도 깨고 하면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럼 무서울 게 없다. 그죠? 현금 비중이 70%, 80% 이상 되니까 그렇게 오선 깨고 쭉 내려오면은 여기 올라갔을 때 3%, 5%씩 현금 비중을 늘렸던 것을 내려오면은 3%, 5%, 3%, 5% 매일같이 현금에서 주식으로,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늘려가면 된다. 그죠? 일단 양봉의 중심을 지켜내고 음봉 도지로 마감이 되었으니까 내일 우리가 확인할 것은 중심을 깨는지. 그죠? 중심을 깨면은 이 캔들 하방까지, 오선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봐야 되고, 다시 힘이 들어온다면은 십자 도지 상방을 돌파하면은 한 번 더 힘을 낼 가능성도 남아있겠죠. 그죠? 한 번 더 힘을 내서 상승을 한다면은 지금 주식 비중 뭐 20%, 30%, 35%, 40% 남아있으니까 그만큼만 즐기면 된다. 자, RSI 70 이상으로 올라오고 난 다음에 지금 살짝 내려왔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고평가 구간입니다. 자, 하지만 월봉으로 보면은 장기적인 저평가 구간이죠. 자, RSI 이제 막 50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덧 장기 추세의 중심까지 올라왔어요. 이렇게 살짝 올라갈 때도 중심을 좀 중요하게 보자 말씀드렸죠. 그죠? 중심 부분에서는 흔들 것이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챙기고 이렇게 흔들 때 또 모으면 된다. 그죠? 자, 코스피보다 코스닥 모습이 좀 더 안 좋은데, 코스닥 역시 위로 이제 3차 밴드 아래쪽에서 저항받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캔들 2개를 깨버렸죠. 하지만 5선을 지켜내줬다. 내일 5선 반등, 5선 이탈 여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가 오늘 조정받았고 미증시가 올라가는 듯 하지만 위쪽에서 지금 하나, 둘, 셋, 3일 동안 지금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자, 일단 미국과 러시아가 사우디에서 종전 협상을 시작을 했죠. 참 지금 여기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미국, 러시아 뭐 협상단이 뭐 인상도 안 구기고 큰 무리 없이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고 있다. 그런데 그 분위기 좋은 것이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를 뺐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은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 말도 들어주고 우크라 말도 들어주면은 협상 진척이 안 되겠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이걸 다 가져가기를 원할 거고 우크라이나는 뭐 안 된다 할 거고, 당연히 같이 하면 협상이 안 될 건데 러시아만 협상하니까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미국과 러시아 양국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중요한 회의로 평가된다. 자, 이제 막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협상할 게 많아요. 그죠? 여기 돼서 시장은 어떻게 나오는지 관망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젤렌스키는 독재자다. 또 이렇게 트럼프 특유의 강한 어투를 사용을 했습니다.
항상 트럼프는 강하게 때리고 뒤에서 협상을 하는 스타일이죠. 그죠? 지금 관세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젤렌스키를 구석으로 몰아붙이는 이유는 종전 협상을 위한 트럼프의 협상 기법이다. 자,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향해서 독재자라고 부르면서 계속 대통령직에 있으면 나라를 잃을 수도 있고 나라를 잃을 수도 있다고 독서를 퍼부었다. 자, 이 말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협상을 하지 않으면은 너는 독재자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협상안에 너는 참여를 해서 협상을 하라는 거죠. 그죠? 트럼프는 젤렌스키의 약점을 건드렸죠. 선거를 거부하고 우크라이나 여론조사에서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선거를 치르지 않는 독재자 젤렌스키는 서둘러야 할 것이다. 자, 이러면서 우크라이나가 협상안에 들어올까, 미국과 러시아가 만들어 놓은 협상안에 사인을 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미지수가 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 지금 관망하는 분위기죠. 고점대에 걸쳐가지고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저점을 올려가고 고점대까지 왔기 때문에 돌파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관망을 하고 있다. 앞으로 나오는 뉴스들에 의해서 이 고점대에서 안 좋게 나오면 실망감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위치고, 좋게 나오면 돌파해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 위치, 관망세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누구도 100% 맞출 수는 없다. 미증시가 여기서 고점을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지 맞고 내렸는지 우리는 방향성을 확인을 할 뿐이다. 그죠? 앞으로 방향성 확인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후 4시 반경인데 지금 현 시간은 나스닥 선물 지수가 고점대 횡보 다음에 5선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선물 지수에서 이렇게 지금 지지대죠. 그죠? 좀 더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딛고 다시 반등을 하는지 요 매물대를 깨고 내려가는지에 따라서 장기 방향성이 아니라 단기적인 방향성이 결정이 되겠죠. 자, 다시 국내로 들어오면은 오늘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올라줬던 기술주, 대표적으로 로봇, 반도체가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락할 때는 기술자가 내려가고 상승할 때는 기술자가 올라간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내려가면서 테마주가 올라갔어요. 자, 오늘 오른 거 대표적으로 YG 엔터, 이렇게 엔터주, 그다음에 뭐 A스토리, 뭐 스튜디오 미르, 그 다음에 영상 콘텐츠,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웹툰, 와이랩, 핑거스토리, 영화, 컨텐츠리 중앙, 신세계 호텔 신라, 면세점 호텔들, 그 다음에 여행으로 SMCNC 참 좋은 여행, 그 다음에 BL팜텍, 토니모리, 한국 화장품 제조, 화장품, 최근에 기술주가 상승하면서 이쪽으로는 조용했는데 오늘 이쪽으로 많이 상승을 해줬어요. 역시 하락할 때는 기술주보다는 테마가 움직인다. 자, 근데 그 테마가 K 콘텐츠 8년 족쇄, 중국 한알령 푼다, 이 뉴스가 나왔죠. 그죠? 자, 중국 정부가 이르면 5월께 한국 콘텐츠 금지령을 풀 계획으로 파기되었다. 5월이에요, 5월. 그렇다면 오늘 오른 것은 기대감으로 오른 것이죠.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2017년 한알령을 내린 지 8년 만이다. 그런데 1년 전에도, 한 3년 전에도 이 말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한알령 푼다 만다 나왔는데 계속해서 무산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다를 것인가, 진짜 풀 것인가 잘 봐야 되겠죠. 뉴스들 계속 팔로우하고 5월을 잘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워낙 중국 경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지금 타파를 하고 있는데, 이번엔 과연 진짜로 풀까요? 중국 문화산업 커지는데 이만큼이나 상승하고 있는데 한알령에 발 묶인 한국 콘텐츠, 게임도 안 되고 K-팝도 안 되고 드라마 애니메이션도 안 된다.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우리도 중국 정부에 꾸준히 한알령 해제를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고 중국 정부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K-팝 가수 등이 중국 공연을 신청하면 과거와는 달리 풀어주고 결국에는 한국 콘텐츠를 다 개방하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뭐 고지 곧대로 다 믿을 것은 아니고 계속 주시를 해보면 되겠죠. 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중 갈등이 심해지자 중국이 돌파구의 하나로 미국의 우방인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고래 둘이 싸웠는데 조금이라도 자기 편을 좀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자, 전랑 외교에서 미소 외교로 돌아선 중국. 2,500조 문화시장 다시 열린다. 한국과 완전한 문화 교류를 추진한다. 한국 드라마, 게임 등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고 한국 가수의 중국 공연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런 걸로 인해서 단기적인 테마가 만들어지고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은 통제국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또 닫을지 모르는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10년, 20년 전에 기업들이 중국에 막 진출했던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진출할까라는 의문은 역시 남아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그죠. 한알령이 해제되면 국내 관련 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자, 여기 뉴스에서는 특히 의류, 화장품, 식품 등이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한알령 테마, 수혜 테마로 볼 것은 화장품, 게임, 엔터테인먼트, 영상 콘텐츠, 그 다음에 웹툰, 호텔, 카지노, 면세점, 의류,
식품 요렇게 묶어서 범한알령 테마가 될 수가 있겠죠.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5월에 해제할 것을 기대한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5월까지 우리는 관심은 둬야 된다. 자, 지금은 2월 중순이에요. 2월 중순에 이쪽 테마가 오늘 한번 움직여줬었고 오늘로 끝날지 2, 3일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움직이다가 일주일, 2주일, 3주일 또 지나고 나면 또 개미들은 잊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다시 또 기대감으로 또 뉴스 한두 개 나오면서 또 한번 반짝했다가 또 죽었다가 3월 중순, 3월 말에 또 반짝, 그 다음에 또 4월 초, 4월 중반에 또 반짝,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테마 관심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좀 하락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한국 증시가 상승을 해줬는데 지금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20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전에 20선 지지 반등이 나오면서 한국 증시 여기 급락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번에도 20선 지지 반등이 나오면은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환율이 20선을 강하게 이탈하고 쭉 내려간다면은 요거 음봉 이겨내고 추가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자, 내일 환율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지 이탈이 나오는지 참고를 해보면은 증시에 도움이 되겠죠.